커트 하나 하러 갔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마주친 숫자가 10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듣던 가격이랑 완전히 다른 금액이 찍혀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게 단순히 바가지 썼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네 미용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건 소리 없는 비명이고 곧 사라질지도 모를 익숙한 풍경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거든요. 오늘은 영수증 한 장에 숨겨진 대한민국 자영업의 비극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미용실 가격은 왜 이렇게 끝없이 치솟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미용실 문턱을 넘는 대신 집에서 직접 가위를 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사상 최악의 불경기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 동네 미용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은 데이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안 오르는 물건이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만 미용실 요금은 그 상승 속도를 아득하게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미용 서비스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무려 3.5%나 상승했거든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였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품목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죠. 미용업계 전체에 뭔가 구조적인 가격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5개 항목 가격 표시제라고 해서 2013년부터 미용실 밖에 가격표 붙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이거 유명무실한 지 오래잖아요. 최종 계산 금액은 우리 예상을 처참하게 배신하곤 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분통 터뜨리는 게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추가 요금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한 직장인이 겪은 일을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커트하고 염색만 하려고 갔는데 계산서에 기장 추가 5만 원, 클리닉 10만 원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클리닉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전 설명도 제대로 없이 기장 추가, 모발 손상 추가, 영양 앰플 같은 항목들이 마구 붙으면서 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돈 아까운 걸 넘어서 미용실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거기에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 찾는 순간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디자이너 직급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직급이 올랐다고 커트 비용도 올랐는데 솔직히 실력 차이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샴푸나 염색약 바르는 건 대부분 스태프들이 해주는데 최종 요금은 제일 비싼 원장님 기준으로 청구되니까 이 돈 내고 이 서비스 받는 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미용실 원장님들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모든 걸 그분들 탓으로만 돌릴 순 없거든요. 염색약, 파마약 같은 재료들 전부 수입인데 가격이 치솟았고 인건비에 월세,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까지 진짜 안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강원도 춘천의 한 미용실은 더 이상 오르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의 가격 폭등은 투명하지 않은 가격 정책으로 손님 신뢰를 잃은 업계의 낡은 관행과 원가 상승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생존 투쟁이 뒤엉킨 복합적인 문제인 겁니다. 사실 가격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는 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멋대로 부풀려진 가격표는 손님과의 관계를 신뢰해서 배신감으로 바꿔버렸고 결국 사람들이 미용실에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부담과 깊어지는 불신에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나섰죠. 바로 셀프 미용인데요. 이건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의 유행이나 돈 아끼려고 하는 궁여지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자 소비자들이 일으킨 주체적인 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꽤 괜찮은데 훨씬 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용실 서비스의 절대적인 가치는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유통업계가 제대로 화답했죠. 이제 셀프 미용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올리브영에 가보면 관련 제품이 무려 159종이나 있고 다이소에는 34종이나 깔려 있어요. 그냥 셀프 미용족을 위한 완벽한 무기고가 차려진 셈이죠. 특히 5,000원짜리 다이소 셀프 다운펌은 거의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들어가 보면 가성비 미쳤다, 5,000원의 기적이라는 후기가 그냥 쏟아져 나오거든요. 미용실 가면 몇만 원씩 줘야 하는 시술에 아주 강력한 대안이 생긴 거죠. 이건 그냥 싼 제품 하나가 성공했다는 걸 넘어서 소비자들이 이 시술은 이 정도 가치였구나 하고 가격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술도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전 국민을 위한 거대한 미용 학원이 됐거든요. 셀프 커트, 셀프 염색 검색하면 수백만 뷰짜리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공짜로 알려주잖아요. 어떤 유튜버가 올린 셀프 레이어드 커트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0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현상은 미용실의 존재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용실은 좋은 제품과 전문적인 기술, 이 두 가지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더 싸고 다양한 제품은 다이소에서, 더 친절하고 자세한 기술은 유튜브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번 셀프 미용의 맛을 보고 기술까지 익힌 소비자는 더 이상 미용실의 단골 고객이 아니에요. 이제 미용실은 집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전문성이 있거나 비싼 돈을 상쇄할 만큼 특별한 경험을 주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용실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2024년 한 해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95년에 국세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숫자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더 참담한 건 폐업한 분들 중 절반이 넘는 50.2%가 사업 부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쓰러지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용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용실은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필수 서비스라고 했었어요. 다른 가게에 비해 폐업률도 낮고 안정적인 업종이었죠.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황의 파도가 그 단단했던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리고 있거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8,229곳의 미용실이 문을 닫았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00곳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는 13,000곳까지 늘어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 붕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미용시장은 이미 너무 많았어요. 과포화 상태였던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미용실의 67%, 그러니까 3분의 2가 연매출 5천만 원도 못 버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전국에 미용실이 약 11만 개나 있는데 이건 인구 10,000명당 21개가 넘는 수치예요. 미국이 2개인 걸 생각하면 거의 10배가 넘는 살인적인 경쟁 환경인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시장의 앞에서 말했던 재료비, 인건비 같은 원가 상승 압박이랑 셀프 미용 트렌드로 인한 손님 감소라는 외부 충격이 동시에 덮쳐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만성질환을 앓던 환자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구조적인 붕괴 현상인 겁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특별한 장점 없이 가격만 오르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동네 미용실입니다. 시장은 이제 극과 극으로 빠르게 나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초저가 빠른 회전 모델이에요. 6,000원이라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 10분이면 끝나는 빠른 시술 시간으로 빠른 커트라는 확실한 가치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제공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끝에는 완벽한 개인화와 프라이빗한 경험을 파는 프리미엄 1인 예약제 샵이 있죠. 요즘 1인 미용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가게가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온전히 대우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든 전략입니다. 이런 곳들은 비싼 가격을 그냥 기술력으로만 정당화하지 않아요. 완벽한 프라이버시, 깊이 있는 상담, 그리고 머리하는 시간을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나를 위한 힐링의 경험으로 만들어주면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양쪽 극단 사이에 끼어버린 대다수의 동네 미용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모든 손님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어중간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해요. 먼저 극단적인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추가 요금으로 신뢰를 잃는 건 최악이거든요. 가능한 모든 추가 요금 항목을 다 포함해서 명확하고 상세한 가격표를 보여주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틈새 전문화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다 하는 분야를 만들어야 해요. 집에서는 절대 못 따라하는 복구 펌이나 복잡한 컬러 시술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갖추는 거죠. 마지막으로 초개인화된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동네 미용실만의 강점이 바로 관계거든요. 손님의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취향, 고민을 기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미용사를 넘어서 나만의 헤어 카운슬러가 되어주는 거죠. 결국 미래 미용 시장의 생존법은 가격이든 경험이든 어느 한쪽에서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갖는 겁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는 기꺼이 비싼 돈을 내지만 그냥 기능적인 서비스에는 무서울 정도로 돈을 아끼거든요. 우리 동네 미용실의 생존은 내 서비스가 손님 마음속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거기에 맞춰 가게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의 동네 골목에서 미용실 가위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0원짜리 염색약을 집어들면서 아합리적인 소비했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그냥 머리카락만 자르던 곳이 아니었잖아요. 동네 소식이 오가고 이웃의 안부를 묻던 우리들의 작은 사랑방이었습니다. 몇만 원 아끼는 대신 우리가 치르는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동네 미용실 아저씨, 아주머니의 익숙한 얼굴이 그저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게 될 미래에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용실 가격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우리 동네 미용실을 살리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